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2025년 2차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부작위범을 설명을 할 건데,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출력은 어디서 하냐면은, 제 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해갖고, 거기 공지출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두 군데 다 가능해요. 예, 어디서 출력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이야. 자, 1번인데,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와 관련하여 끊어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한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의 근거가 된다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두 가지로 찢어야 돼요. 뭘 보고 두 가지로 찢어야 되냐면은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자,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위에다가 적으셔. 뭐라고 적냐면은 두 개로 찢어라 이렇게 적어. 두 개로 찢어. 두 개로 찢어 갖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은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가 근거가 된다 했는데, 위법하던 위법하지 않던, 그죠? 고의던 과실이던 상관이 없다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얘기했어요. 그죠? 판례 번호도 적으려면 적어놔. 2000도에 1731이야. 2000도에 1731. 적었어? 자, 그러면 화면을 깨끗이 하고, 자, 저기로 한번 가보자고. 다른 화면으로 한번 보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뭐라고 적냐면은 선행행위로 인한, 좀 글씨를 크게 할까? 그죠? 글씨 크게 하는 게 낫겠지, 그죠? 한 30 정도로 해보자.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두 개로 찢으라 했어. 두 개로 찢어. 예? 찢어갖고,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이라 적어놔. 일반적이라 해놓고, 선행행위의 객관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자, 일반적인데, 이거는, 적어봐. 선행행위의 객관적 의무 위반 했거나 아니면 위법인 경우. 자, 이것이 원칙이야. 응? 원칙.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행행위의 객관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했을 때, 선행행위는, 그죠? 선행행위가 객관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것이었을 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걸 규정하고 있냐면은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고의던 과실이던, 그죠? 유책하던 위법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를 얘기하거든요. 여기다 적어볼게. 자, 고의던 과실이던, 그 다음에 유책이던, 그다음 위법이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좀 찢은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이 선행행위라는 것은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것이 원칙이야.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적법한 선행행위로부터는 적법한 선행
적법한 선행행위로는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정당방위의 형태로서 예를 들어 갖고 뭐 강간범이 지금 막 강간을 하려고 강제로 막 키스를 하려고 막 해. 근데 그때 그 피해자가 그 정당방위의 그 정조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그죠? 그 남자의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시키는 상해를 저지르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그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서 강간범이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먼저 왜 그걸 자기가 범죄자가 먼저 그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선행행위로부터는 이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 선행행위가.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예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거 있어요? 정당방위의 행태로 그래서 뭐 강간범의 혀를 깨무른 경우,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경우, 이 경우에 그 강간범을 갖다가 뭐 살려야 된다든지, 강간범이 피를 흘리고 뭐 자빠진 거에 대해서 병원에 운반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도로교통법 제54조야. 예를 들어 갖고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제54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낸 운전자가, 그쵸? 여기다 적어볼게.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유책,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거든요. 너무 지금 이게 글씨가 크니까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온다. 이거 작게 해야 되겠다. 이거 18 정도 해보자고. 너무 작나 이거는? 요거는 너무 작다. 한 20 정도로 해보자 이거.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2개로 찢으세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발견한다면 2개로 찢어갖고 하나는 일반적인 게 있고요, 하나는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 선행행위라는 것이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위법, 이런 것이 원칙이야. 위법해야 돼요. 그죠? 만일에 그것이, 만일이라고 여기다가 적어볼까? 예, 만일에 적법한 선행행위였다면은 그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깨끗하게 하자. 예를 들면은 그 정당방위 형태로 강간범이 나를 막 여잔데 이제 정당방위 형태로 강간범이 와서 자기를 막 강간하려 그래. 막 브라자하고 빤스를 막 찢어가면서 막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강간범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조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그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갖고 절단시킨 경우 있죠. 그럼 그 강간범이 막 피 흘리고 막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 강간범을 병원에 옮긴다든지 뭐 이럴 의무는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외적으로 그 선행행위가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같은 경우인데,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유책,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 경우가 그렇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쵸,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고의, 과실, 유책, 위법과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찢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요 두 개를. 되셨나?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문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여기 보시면은 요 말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 근거가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그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설명한 건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용이 자기의무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떡하라고? 두 개로 찢어요. 그래서 찢어갖고 그죠?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다시 가보자 그 화면에.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그죠?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것이 원칙인데 그 선행행위가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고를 낸 운전자 그쵸?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라든지 과실, 유책이라든지 위법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바로 그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구조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돼요. 요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가 근거된다. 땡 틀렸단 말이야. 그죠? 두 개로 찢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되셨고 이제 2번에 봅시다. 2번. 자,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좀 설명 좀 드리자면은, 자, 요 말이 들어간 거거든요. 뭐라고?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바로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물 계속 꿀꺽꿀꺽 먹어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손만 딱 내밀면은 그 아들의 팔을 딱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꼴 보기 싫어갖고 그냥 아이 저 새끼 저 옛날에 아빠한테 싸가지 없게 했어. 뒤져도 싸 하고 손을 뻗어서 구조해주지 않으면은 뭐야?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살인을 한 결과와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의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 아버지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자, 공동정범 얘기가 나왔어. 요 공동정범 얘기 나오면은, 그죠? 만을 좀 기억해. 여기 요 문장에서만 많이 필요해.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수의 그 범인들에게, 그죠? 바로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지만 바로 공동정범으로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두 명만 저기 됐다 해갖고 그것을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자고.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야.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예를 들어 갖고,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자. 만약에 여기가 강물이 이렇게 있어. 수영장이라고 보자. 수영장에 있는데 웬 학생이 여기 발이
가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물에 빠져 있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요거 그림이 좀 그지 같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뭐 물이 이렇게 흘러. 수영장에 물이 있어. 물이 흘러가. 근데 사람이야. 사람이 있는데 요 가슴 정도의 물이 찼어. 근데 이 수영 강사야. 수영 강사가 학생이 지금 물에 빠져서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어. 근데 이 강사가 보니까 아직 물에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가슴 정도, 그러니까 배꼽 정도 물이 왔어. 그거 갖고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수영 강사에게 너는 그 학생 건져주지 않았으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가보자고.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여기 보시면 보자고.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그 선생을, 그죠? 수영 강사를 뭐 부작위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잖아. 적어도 어느 위험 발생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된단 말이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간다든지 물이 어느 정도 차올라갖고 목이라든지 코까지 물이 올라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죠? 어떤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을 때 구조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뭐 다리나 무릎 정도밖에 안 왔는데 선생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건져주지 않았다 해갖고 그 선생 수영 강사 보고 너 부작위범이야, 너 살인죄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 정도도 알아두셔야 돼.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된다고? 바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을 때 바로 그 부작위의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거야. 되셨나? 그죠? 뭐 여기 나머지는 이해 안 가는 거는 없죠. 다 이해 가시죠? 그죠? 예.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제가 아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인데 요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 선행행위만이, 그러니까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의 근거가 된다 했는데 위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위법이든 고의든 과실이든 유책하든 하지 않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찌질하는 거야. 그죠?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 얘기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와 이것이 위법이든 그죠?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두 개로 찌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외적으로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로 두 가지로 찢어발겨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행행위는 객관적 의무 위반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일 적법한 선행행위로는 보직인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당 방위인데 이거 방의라고 나왔네.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강간범이 막 나를 강간하려고 그래. 그래서 강제로 막 키스를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 그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정당방위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당방위로 보는데, 자, 그 강간범이 피를 흘리고 자빠졌는데, 그 강간범을 뭐 병원에 옮겨준다든지, 뭐 그럴 의무는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법령상, 그죠?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54조 같은 경우에 그래.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유책이든 위법이든 그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를 낸 그 운전자는 고의 과실 유책 위법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신고하고 그죠? 병원에 옮겨야 되고, 그죠? 뭐라 그래야 돼?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하자.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자기범, 부자기범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어. 그죠? 일단 여기다가 자귀는 뭐고 부자귀는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 자귀범, 그죠? 자귀범, 부자기범. 자기범, 부자기범 두 개로 나눠. 그러니까 자기범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어떤 금지 행위를 어떤 금지 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지 마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규정이겠죠. 그거를 금지 행위를 그죠? 적극적으로 한 거. 적극적으로 행위한 거. 이걸 갖다가 바로 자기범이라 그래. 예를 들면 뭐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어떤 움직임, 그죠? 어떤 자규행위란 말이야. 그죠? 어떤 행위가 있었잖아. 근데 부자기범은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죄가 된다 그래. 그죠? 범죄라 그래. 왜?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바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니면은 위험방지의 명령을 받은 자. 자,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그것도 범죄로 본다는 거야. 그죠? 이걸 부자기범이라 그래. 되셨나? 그래서 자기범과 부자기범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죠? 부자기범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부자기범 두 개인데, 하나는 뭐야? 진정자기범. 진정부자기범. 하나는 부진정 부자기범. 그죠? 진정부자기범은 뭐야? 명령규범 위반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다중불해산죄. 해산하시오. 그죠? 사람들 모여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해산하시오. 여기 모여있지 마십시오. 해산하십시오 했는데 해산 안 하면 뭐야? 그죠? 명령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진정부자기범이죠. 근데 부진정부자기범은 뭐냐면은 그 위험을 방지할, 그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야. 있는 자가 위험 방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 그죠? 되셨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대. 이럴 때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아들을 구하지 않으면 뭐야? 이것이 바로 부진정 부자기범이죠. 그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림.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을 때 바로 뭐라 그래? 이것을 부진정 부자기범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 아들이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 뭐야? 이거는, 그죠? 살인죄죠. 그래서 이 살인죄가 되는데, 무작정 그냥 아들 구하지 않았다 해서 살인죄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무작정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 해서 살인죄는 볼 수는 없는데, 살인한 거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지 돼. 그 가만히 있는 행위가 살인의
살인과 동등히 평가될 때, 이럴 때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그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죠. 그죠? 예. 되셨나요? 자, 어쨌든 오늘 요 정도를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되셨죠? 그리고 형법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요런 말들, 그쵸? 법률 용어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걸 갖다가 뭐 대충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영상을 몇 번씩 돌려봐. 모르면. 물론 뭐 내가 멋있는 설명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 돌려봐. 이해 안 가고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갈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